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동전이 옆으로 설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동전이 앞면 뒷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강조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 장 한마디의 제목은 제한된 유동성 때문에 위와 아래의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잘 가던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슈팅 이후에 어떤 추세가 좀 붕괴되는 흐름들이 좀 확산이 되게 되면 이 자금들은 낙폭과대주에서 투매기준가를 좀 회복해 주시는, 투매기준가를 좀 회복하는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려를 해서 투매기준가가 회복된 주식으로 우리가 좀 자금을 한번 좀 투입해보자. 이게 기본 틀이었거든요. 이거에 좀 이어서 동전이 옆으로 설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옆으로 설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 우리가 같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여도 어떤 요리사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종목, 동일한 가격, 그리고 동일한 시장에 노출된 재료, 그리고 앞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스케줄, 요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따라 전략은 동일한 종목이지만 이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아니면 하락,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뜯어보면 횡보도 있고요. 중간에 꼭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게 아니라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뭐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신라젠처럼 데이터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꼭 상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횡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상승할 확률이 50%다, 하락할 확률이 50%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주식시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뒤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맘만 먹으면 동전을 공중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 전략,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야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저는 다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상식, 지금 구간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메이저들, 돈을 쏘는 투자 주체들이 돈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평선 이게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다 통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라는 거, 이걸 항상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이번 구간에서 저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가장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뭘까? 악재예요. 악재를 반가워해야 됩니다. 악재를 반가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재를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재를 제일 반가워해야 되고요. 호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구간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재나 이 호재가 뜬금없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뜬금없이 같은 재료인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똑같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임상 성공이라는 기사만 한번 가지고서 NGK 생명과학을 받았다고 한다면 통계치와 관련된 내용을 오픈을 안 하면서 이 급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성공 믿고 갔다가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 가운데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65,500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저점을 깼던 구간이에요. NC소프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만 원 정도 폭락되는 자리를 기다린 다음에 긍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보통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평선 저항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적으니까 올라가는 게 제한될 거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가는 주식으로 더 가야 되니까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왜냐하면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이 얼마든지 손바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악재가 우리가 거짓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의 뭐 예를 들면 게임 중에서 제일 핵심 게임이 뭔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NC소프트는 리미지고 위메이드는 뭐 미르뽀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악재가 나와서 뭐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나오는 그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고 실적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나 뉴스나 그런 거는 당신도 알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게임이 나왔는데 게임 전 출시 전 때 밸류로 왔네. 지금 출시가 돼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사는 거죠. 차트가 깨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주식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차트가 정말 필요한 구간은 유동성이 점점 뿌려지면서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냐. 그래서 65,500원에 공략하신 분들 이제는 호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NC소프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리니지 신작 게임 부진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장대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엄청난 급락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한 7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62만 원대고 최근에는 이제 58만 원 선 정도를 바텀 하단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65에서 7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갈 거냐 두 번에 갈 거냐 이 게임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NC소프트라는 이 주식을 볼 때 볼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리니지 W가 뭐 1,300만 원 돌파해서 다시 뭐 관심을 받고 있다. 아니면 기존 시스템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신작 게임, 뭐 블레이드 소울이 부진한 이런 순위가 떨어졌다.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별로 분석이 안 되고 얘가 리니지 게임 하고 있네. 그리고 리니지 2M이 나오기 전 밸류로 왔네. 지금 리니지 2M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작 게임이 나오든 2M 나오면서 어쨌거나 돈은 벌고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딱딱 커트 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18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8만 원 기준은 한 3, 4만 원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빠졌던 자리에서.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실적 컨퍼런스나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얘들이 화장품 관련되어서 지금의 지위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 계속 나올 수 있겠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알아서 추세가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핵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악재 쏟아진 걸 반가워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39만 5,500원인데 지금 보게 되면 뭐 햇반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없죠. 중장기 추세 다 무너졌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락 마지막 파동 정도 남아있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저점 붕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거래 이걸 안 보는 거죠. 이걸 안 보는 거고 CJ 제일제당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CJ 제일제당 하고 있는 사업체가 최악의 영업 마진을 기록했었던 수준보다 높나?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 마진이 제일 적었단 말이에요. 매출 성장 비슷한데. 그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그 가격대가 3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39만 7,000원. 그러니까 39만 7,000원 밑에서는 악재가 나오면 반가워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만 딱 보고 나오는 변수들은 얼마든지 동선이 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딱딱 구분을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이번 구간에서 저는 기회를 좀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